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우한 폐렴의 국제 정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 신임장도 제정하지 않은 중국 대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호북성 출신, 후베이성 출신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라고 발표했고, 세계보건기구는 교역과 교류의 중지를 권고하지 않았는데 그 권고를 왜 한국이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인데, 저는 이 좌파들을 보게 되면 자주 주권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주권이 뭔지 몰라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럼 이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대한민국이 외국인들의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지역에서 오는 사람을 막았습니다. 그건 대한민국 고유의 주권이죠. 거기에 대해서 왜 외국 대사가 감나라 배나라 합니까? 이게 내정 간섭 아닙니까? 응?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를 맺었었습니다. 근데 한국이 파기한다고 했을 때 미국에서 상당히 압력이 들어왔어요. 그때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가 유감도 표현하고 트윗도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대번에 주권 침해다라고 얘기했고, 해리 해리스 대사가 모친이 일본계잖아요. 코스염도 이렇게 기르고 있고 옛날 일본 사람처럼. 그러니까 조선 총독이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이번 중국 대사 싱하이밍 씨인데, 형해명, 이 친구는 뭐라고 부르랍니까? 조선 말기예요. 원세계라고 하는 20대 청년이 조선에 와서 조선 정치를 쥐락펴락했습니다. 그 친구 벼슬이 굉장히 이름이 긴데 제가 기억나는 건 마지막이 감국 대신입니다. 감독할 감자 나라국자. 조선이란 나라를 감시하는 대신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원세계는 우리나라 신하들은 우리 주상 앞에 가게 되면은 절을 하고 이렇게 무릎걸음 하는데, 이 친구는 바로 앞까지 가마를 타고 갔다 그러죠. 조선 총독이 이미 그때는 이제 조선 대한제국이 끝나고 이왕거로 격화돼 있을 때니까 조선 총독이 제일 셌죠. 그러면 그 전에 조선 시대 때는 고종이나 이런 사람보다가도 감국 대신이 훨씬 세지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이 싱대대에 대해서 당신이 그러면 감국 대신이야? 원세계야? 라고 말할 정치인들이 있나요? 대한민국이 참 외교적인 판단을 할 때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친중 노선을 가는 게 좋은지 친미 노선을 가는지 참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핵 문제 등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경제는 중국으로부터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버리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근데 두 나라가 대립을 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처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누구나 고민스럽습니다. 여러분, 경제의 중국을 잡을 것이냐, 안보의 미국을 잡을 것이냐.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거나 사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고 세계의 시장이니까. 그래서 중국을 참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중국에서 오신 분들을 근로자로 고용하신 분들도 매우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오면은 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중국인 유학생들 관련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중국을 싫어도 끌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둘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이제 항상 외교의 딜레마입니다. 저는 이럴 때는 일본을 보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일본이 어떠한 결정을 했느냐가 우리한테 제법 참고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쉽게 많은 사람들은 일본은 항상 친미야라고 하는데, 일본은 70년대 초반부터 한 2000년대까지 계속 친중 노선을 걸었습니다. 미국보다 먼저 중국과 수교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굉장히 투자를 해서 중국 경제가 붐업되도록 만들어줬고, 근데 그러다가 중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중국이 일본에 의하는 센카쿠 열도를 중국 거다라고 하면서 갈등이 커지면서 이게 잘 살게 해줬더니 이게 대드네 하면서 이제 그래도 질질 밀려나가다가 아베가 오면서 좀 막고 이제 그런 모습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일본도 중국에 굉장히 많이 엮여져 있어서 쉽게 못 버립니다. 근데 그러한 일본이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아소다로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되면은 중국이 너무 크게 되면 일본이 빨려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지구본을 보면서 고민을 하다가 일본과 같은 가치를 가진 나라가 있으면은 그 나라와 외교 관계를 강화하자라고 해서 가치관 외교를 펴니다. 밸류 데모크라시라 그래, 뭐 디플로매틱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걸 펼쳤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인도 태평양 전략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아베도 태평양과 인도양의 교류라고 하는 연설을 인도에서 가서 하면서 그 둘이 합쳐져서 일본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만들고 미국이 참여하는 겁니다. 일본도 굉장히 그때 나온 일본 논문들을 보게 되면은 일본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에 의존해 왔는데 이게 충돌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미국이다라고 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한국이 참고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둘 딸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주 좋지만 그거는 중국과 미국이 소련을 붕괴시킨다는 의지가 있어서 갈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둘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쪽 편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어디를 들 것이냐. 일본은 미국으로 기울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아직은 그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지고 가려고 하는데 둘 다 지고 가게 되면은 때로는 더 심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게 신의 한 수 같지만은 어떨 때는 자멸의 수가 됩니다. 어느 양쪽 모두 적으로 보면서 한순간에 휙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 터키 공화국을 만든 케말 파샤가 터키는 그 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공화국을 만들고 난 다음에 외교적으로 판단이 어려울 때는 영국이 하는 걸 보고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저는 한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때는 일본이 하는 예를 잘 보고 따라가는 게 현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친일파서 그런가요? 친일파인가요? 친일파 소리 듣더라도 할 소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일본도 뭐 사정이 참 많은데 그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은 착 달라붙어갖고 일본도요. 미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압박받고 있고요. 뭐 무역 압박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꾹 참고 미국 편을 들어주고 있거든요. 왜? 호되게 당해봤기 때문에. 이미 84년에 플라자 합의로 세계 넘버2를 달리다가 지금은 넘버2를 중국에 내줬잖아요. 경제에 있어서. 그래서 차이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못 따라가잖아요. 미국을 건들면 되게 혼난다. 그리고 그 이전에 45년도에는 유일하게 핵폭탄을 2번이나 맞은 나라가 되면서 처절하게 항복했지 않습니까? 이길 수 없는 상대하고는 진다. 맞춰준다. 맞춰주면 대화가 되고 대화가 되면 지위가 올라간다. 이게 이제 영국하고 일본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센 사람하고 동맹을 해가지고 자기 국의 극대화자. 가장 센 사람하고 맞서면 손해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속국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뭐 어디는 뭐 안 그런가요? 일본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안보에는 미국, 경제에는 중국을 잡겠다는 노선을 또 북한을 중국을 통해서 통제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자꾸 잡는데 중국은 이미 미북 정상회담 있을 때마다 시진핑이 김정은을 초청해서 뭐 회의도 해주고 대접도 해주고 또 싱가포르 갈 때는 비행기도 대주고 하노이 갈 때는 전용 열차가 중국 대륙을 관통하도록 해주고 작년 6월에는 시진핑이 14년 중국 국가 원수로서는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국빈 방문도 해주고 중국은요 기본적으로 한반도가 두 개의 나라로 있기를 원합니다. 쌍중단 쌍계 병행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군사훈련 중단하고 북한도 핵개발을 하지 말라 쌍중단 뭐 그걸 주장합니다. 분단국가로 있으란 겁니다. 중국이 원하는 거는요. 중국이 참여했던 정전협정에서 한반도를 두 개의 국가로 만들었으니까 이걸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유엔이 인정한 거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북한 통해서 중국 통해서 북한을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 거라고 기억하는데 전혀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진핑의 방한이 지금 문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삼불 합의 기억나십니까? 이것도 내정 간섭인데 우리나라가 사드를 배치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한한령을 때리고 롯데그룹이 롯데마트가 중국에서 철수하도록 압력을 넣고 상주 기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온갖
압박을 가했지 않습니까? 히토리 수출을 중단하겠다, 한국의 여행객을 제한하겠다, 뭐 그 압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국가안보실 차장하고 중국의 대표가 만났을 때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한국은 다 한국 문제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하는 NDA에 가입하지 않는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 뭐 동맹을 하지 않는다. 한미일 동맹체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걸 합의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합의했다고 중국은 주장했고요.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그런 발표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쪽 얘기를 들어보면 합의가 아니다. 삼불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 결정을 한 게 합의한 게 아니라 서로 얘기를 했었다. 얘기 좀 다릅니다. 우리 쪽 발표자를 봤더니. 근데 어쨌든 중국이 그렇게 떠드는 거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내정 간섭 아닌가요? 그 얼마 전에 지소미아에 대해서 미국이 폐지하지 마라 라고 이제 서울에 있는 미 대사가 얘기했을 때 우리 외교부에서는 너 들어와 그래갖고 뭐라고 주의 줬잖아요. 외교부 조차관이 초치라 그러죠. 그런 걸 외교용어로. 외교 관계가 굉장히 나쁘면은 외교 단절, 뭐 대사관 소환, 상대방 대사 추방, 그 다음이 상대 대사 불러갖고 초치해서 주의 주는 거잖아요. 상당히 센 동맹국가한테는 잘 안 하는 건데 그걸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중국의 시행 대사가 대한민국의 우리 대통령한테 신임장도 제정도 안 했는데 기자회견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페르소나 논 그라타, 당신은 기피인물이야 하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삼불 합의가 있었던 거는 그때 돌이켜보면은 그 한 달 후에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방문을 했지만은 10끼 식사 중에서 8끼 식사를 문 대통령은 중국식 사람 없이 혼밥, 우리 측 사람들하고 먹었습니다. 상당히 홀대를 당했죠. 근데 왜 이렇게 매달릴까요? 지금 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 또래인데 저희가 대학 다닐 때 그들이 외쳤던 구호는 이겁니다. 반전 반액 양키 고홈. 네, 이들이 주사파의 구호입니다. 반전, 미국이 전쟁할 수 있다고 보고 전쟁하기와 있는 주한미군 나가라는 게 반전이고요. 반핵은 북한 핵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땐 80년대니까 북한이 핵 개발하기도 전이니까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는 핵을 나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양키는 미국이고 go home. 그런 친구들이 지금 이 정부의 청와대에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둘러싸여 있으니까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대사를 불러서 내정 간섭하지 말라. 지소미아 문제는 우리 문제인데 이런 초치를 해서 경고를 하게 하는데 중국 대사가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왜 호북성 출신 외국인들을 한국에 방문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이거는 또 WHO가 교류와 교육을 금지하지 않았는데 왜 그거 앞서가느냐 국제 룰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걸 안 할 겁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3월에 한국에 온다 그랬는데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6월에 오겠다고 하니까 그거라도 꼭 와달라는 쪽이거든요. 상당히 대중 저자세죠. 주한미 대사가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이 정부 실세들은 그 대사를 가리켜서 수염도 이렇게 났으니까 또 어머니가 일본계니까 조선 총독이냐 그랬는데 중국의 싱 대사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이런 내정 간섭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뭐라고 부를 겁니까? 조선 말기에 원세계라고 하는 20대 청년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조선 조정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 벼슬명이 제법 긴데 마지막 거는 감국 대신이에요. 자기는 왕은 아니죠. 중국이 청나라 파병한 거니까. 대신은 대신인데 나라를 감독하는 감국 대신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가마를 타고 조선 국왕을 만날 때 바로 앞까지 가마 타고 들어갑니다. 조선에는 영의 정도 그렇게 못 들어갑니다. 저 앞에서부터 이렇게 절을 하고 엎드려 들어오는데. 신대사는 감국 대신인가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한국이 생존하려면 또 한국이 통일을 하려면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좀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중국이 우리를 이나마라도 받아들이는 거는 경제력이 있기 때문이지 안 그러면 다시 제국주의 너희는 내 속국이야 라고 나올 겁니다. 실제로 시진핑은 처음으로 트럼프를 만났을 때
한국은 우리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응? 동북공정도 있고요. 근데 이상하게 미국에 대해서 또 일본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우리 뭐 야당 대표가 일본 갔을 때 낮은 의자에 앉았다는 거 가지고 막 흥분들을 하는데 중국이 이렇게 나오면 찍소리 못해요. 미국이 뭐라 그러면 이제는 할 소리 하겠다고 뭐 대사도 초치할 만큼 용기가 있어졌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절절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떠돌고 있는데 아직 제가 확인을 안 돼서 말씀 못 드리는데 경제적인 것도 있을 겁니다. 사드를 처음 배치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이 정부의 실세 몇 명이 중국에 쫓아가서 뭐라고 설명하고 왔었죠. 누구 다 아실 겁니다. 와. 그러면서 북한이 핵 위협을 가하면 중국에는 별 도움 안 받고 미국 도움 받아요. 하여간 지금 한국이 외교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한국이란 나라가 어정쩡하니까 중국도 잡아당기고 미국도 잡아당기는데 이러다 보면 가랭이 찢어집니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선택을 제때 하지 못하고 또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면 한국이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잘 선택하면 호기가 올 수 있습니다. 중국이냐 미국이냐. 여러분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